채살, 버릇, 여든간다, 습관이답이다. 깡샘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깡샘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토요일이고요. 제가 지금 목 때문에 라방을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부터는 매주 수요일만 당분간 목이 나아질 때까지 수요일 날은 라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돌파매매입니다. 사실 돌파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돌파매매로 손실을 보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돌파매매법이라고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왜? 소위 말하는 남자들 전투적인 성향에서는 돌파매매가 참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이 손해보는 과정에서 왜 손해보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유료 강의하는 놈이 너 이런 팁을 다 알려주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만큼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돌파매매 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깡샘도 돌파매매를 엄청 좋아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합니다. 그래서 전제로 드리는 건 뭐냐면, 돌파매매를 하고 싶다면 소액으로 충분히 학습한 후에, 그리고 소액으로 연습한 후에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라고요. 돌파매매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돌파매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기준봉에 대한 거래량. 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있던 가격보다 더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던 매물, 즉 거래량이 나왔던 자리를 더 많은 거래량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파동론에서 말하는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지금 시장에 있는 분들이, 유튜버 분들이 이 돌파매매에서 기준봉에 대한 거래량을 잘 모르시는 건지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미들이 매일 당하는 겁니다. 그 거래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입니다. 바로 5선과 10선의 관계입니다. 요 두 가지만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찌 보면 돌파매매에서 오히려 많은 수익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다? 돌파매매에서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즉 주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뉴스값, 테마값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보시되 소액으로 충분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연습을 하신 후에 꼭 본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이 예시안일 뿐이고요,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추천 종목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정원인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뭐 테마값도 있고 뉴스값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5선과 10선이 뭐다? 골드가 나고 주가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 이렇게 개미들의 물량을 뺏었던 기준봉이 있습니다. 기준봉.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봉에서 이 주가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게, 이 주가를 뛰어넘을 때 중요한 게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거래량도 중요하고 이 앞에 있는 이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도 많은 개미들을 떨구겠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떨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소위 말하는 이 기준봉이 됐던 자리의 거래량들, 여길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거래량을 뛰어넘고 여기 있는 분들 걸 다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포인트 말했던 요겁니다.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들 영상을 여기서 중단해 하셔도 됩니다. 다만 뭐다? 충분한 복귀의 내용을, 학습의 내용을 드린 걸 충분히 익히시고 그 다음에 매매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 거래량을 뛰어넘은 거래량이 아침부터 나오는 겁니다. 9시 반이 되기도 전에. 여길 뛰어넘어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도 여길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한 단계 업이 돼서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올랐던 주가가 많이 올랐고, 얘가 여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여길 뛰어넘기 위해서는 5선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10선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요. 거래량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훨씬 많이.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들? 거래량이 얘보다 안 나오죠.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안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당연히 충분히 내립니다. 어떻게? 5선과 10선이 데드가 될 때까지, 골대골이 나올 때까지. 100번 보기. 데드가 나오고 골드가 나오고 거래량이 안 나오죠.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위 말하는 이 기준봉, 앞에 있는 기준봉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또 밀치졌죠. 자, 윗꼬리가 나왔네요. 개미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이놈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디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된다? 1차적으로 여기보다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요 가격이라도 뛰어넘기 위해서는. 왜? 여기에 물렸던 물량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앞내려를 하고 데드가 났고 계속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밀리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 이걸 모르고 무조건 여기 돌파한다, 무조건 여기서 사라 이러면 안 됩니다. 살려면 어떻게 된다? 5선과 10선의 골드와 함께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앞에 있는 이런 기준봉 거래량, 이런 기준봉들, 이건 너무 작은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죠? 이제 5선과 5선 위에 올려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골드가 날 수 있는 배경이 된 겁니다. 골드가 날 수 있는. 골드가 나오면서 앞에 거래량보다 더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래량만큼 뚫어주겠죠. 이렇게 보시면 드디어 거래량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50 골드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거래량을 뚫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일단 뚫으려면 얘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떨어낼 겁니다. 여기에 물량을 받기 위해서. 다만 여기를 뚫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뚫으려면 이 거래량보다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거래량보다 덜 나온다면 윗꼬리를 달고 아니면 음봉으로 다시 내릴 겁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어떻죠? 이 거래량보다는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 거래량보다. 여기는 뚫었죠. 뚫어놓고 어떻게 했죠? 다시 내렸다. 왜? 여기만큼 나와야 된다. 여기만큼. 여기만큼 못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겁니다. 음봉이나. 자, 그 다음날은 거래량이 줄었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보다 여기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매물을 받아주고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여길 뛰어넘으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거래량보다 적으니까 여기서 멈춘 겁니다. 멈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밑으로 내리겠죠. 다만 포인트는 뭐다? 이 골드가 나오면서 이 거래량이 이 앞에 거래량만치 떠오르니까 어떻게 되나? 요 주가보다는 더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 주가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런 봉들이 한무대기가 나오거나, 한무대기가 나와서 평균 거래량을 올려서 끌어올려서 뚫거나, 아니면 외봉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더 세게 이만큼 이상 나와야만 얘가 여기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돌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리네요. 금요일 마지막 자리네요. 금요일, 어제 금요일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보다 돌파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종목을 한번 더 볼까요? 근래 종목으로 보면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거론한 종목들은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다만 뭐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주가도 똑같습니다. 얘가 여기에 있던 소위 말하는 개미들을 떨궜던, 올렸다가 떨궜던 거래량, 이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근데 못 뛰어넘어요. 올리고 내렸죠.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골드가 났는데 어떻게 됐죠? 골드가 났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골드가 났는데 그 다음 봉에서 어떻게 됐죠? 아침에 끌어올렸는데 이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못 넘었다. 못 넘으니까 또 가격 소화를 하러 또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럼 내려왔다가 다시 50 골드가 나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5선과 10선 골드 나오는 자리에서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됐죠? 이 주가도 뛰어넘은 겁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보시면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음봉 붙이고 이제 상승을 하는 겁니다. 한 파동 더 나온다. 돌파가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 그대로 5선 10선 붙여놓고 수렴해서 원래는 개패전했다고 합니다. 골드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파동상으로 보면 이 파동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돌파가 되려면 당연히 이 거래량보다는, 앞에 있는 거래량보다는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보다는. 자, 근데 그 다음 봉에 나왔나요? 주가는 상승했는데 이 가격을 건드렸는데 거래량이 없었다. 즉 세력들이 올려놨는데 누군가 사는지 봤더니 아무도 안 산다 이겁니다. 그리고 매물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좀 빼겠죠. 그렇게 되면 빼서 다시 데드가 나고 어떻게 될까요? 데드가 나면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겠죠. 골대고를 만들고 특징적인 주가가 올라왔는데 되죠? 여기를 건들긴 했는데 거래량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온 겁니다. 거래량이 안 나왔다. 그렇다면 이 주가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들, 앞에 여기 개미들 떨궜던 거래량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 거래량 이상 최소한. 그래야만 이 고점을 뚫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봉이 나올 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봉은 조정봉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여기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려가서 개미들 떨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죠, 여러분들? 올라왔는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없는 거죠. 거래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부딪혀도 또 내려옵니다.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봉인데 거래량 나왔나요? 여기서 돌파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아침 9시 반이면 거래량이 여기를 뛰어넘고 한 이만큼 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여기를 뚫어버려야 되죠. 이 거래량을. 앞에 있는. 이 거래량을 뚫어야만 여기에 상승적인 개미들을 떨어냈던 이 물량을 받았던 기준봉이 되는 자리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한 단계 더. 이제 또 올려놓네요. 5선 위에 골드 달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만약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터진다면 한 단계 더 업이 돼서 돌파 매매가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기 올라왔네? 다음날 음봉으로 내리지 않고 아침부터 거래량이 올라와서 여길 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러면 장대봉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그리고 윗꼬리를 달았고, 또 얘가 5선으로 안 내려가고, 이 거래량을 또 뚫고 여길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길 뚫으면 이미 돌파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주가도 이미 여길 넘어갔고, 그러면 장대봉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대형으로 이 앞에 있던 매물까지 다 받았다. 본인들이 팔고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논리상으로. 그러면 음봉 붙이고 양봉 붙이면서 올라가겠죠. 5선 올라올 때까지. 여기까지. 자, 거래량이 여길 뚫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뚫으려면 거래량이 얼마큼 나와야 된다? 바로 이렇게 보시면 이만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내려가야죠. 소위 말하는 거래량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올 겁니다. 고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관점을 보실 때.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돌파할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주가가 다시 내려가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죠? 정고점을 건드렸는데 거래량이 없다. 그럼 내려갑니다. 개미 세력들이 보니 물량이 없구나. 물량 테스트해보고 개미들이 안 달라붙고 살 놈도 없고 매물도 안 내놓네.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에 물려있던 애들 다 떨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밑으로 내립니다. 내려서 물량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어떻죠? 앞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나 하는 겁니다. 올라오나 요 자리가 형성돼야 됩니다. 요 자리가.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를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거래량들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거래량들. 그래서 이 거래량들 뛰어넘는 거래량 그리고 정식적으로는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자리가 와야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돌파를 보실 땐 뭐다? 여기에 이 주가가 있던 자리 이 고점을 뚫을 거면 이 고점이 있던 자리 거기에 많았던 거래량 요 자리를 뚫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요 거래량을 뚫고 넘어가야 수급까지 받았고 그리고 5선과 10선이 뭐가 나와야 된다? 골드가 나와야 된다. 이제 골드가 나오려고 하네요. 거래량만 아침부터 나오면 다시 대두 나오니까 지켜보고 또 지켜보는데 다시 골드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켜봐야 되죠. 지켜보고 요 자리에서 얘가 만약 안 내리고 올라가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5선을 지키고 그럼 여기서 뭐죠? 5선만 안 내리고 위로 올리면서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파동을 3파동을 만들러 돌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파가 됐네요. 거래량을 뚫었죠. 완전히 뚫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위에 갈 수는 있습니다. 즉 뭘 단다? 매미. 옆으로 음봉다는 매미를 달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올리겠죠. 서서히 또 올렸죠. 윗꼬리죠. 또 윗꼬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또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재차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뭐다? 거래량 이렇게 조정까지는 배우시면 어려우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보면 어떻죠? 이렇게 보면 이미 주가가 이렇게 이럴 때 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파동이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러분들 여기서 보셨을 때 요 자리에 파동을 넘어갔는데 여기에 파동을 넘어갔는데 이 거래량을 다 소화를 안 했습니다. 이걸 소화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금 올리다가 내립니다. 이 거래량을 소화 못했기 때문에 이 대거래를 소화 못했기 때문에 다 못 받아줬기 때문에 올라는 가대에 어떻게 된다? 다시 빠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죠. 왜? 얘가 거래량을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밀리는 겁니다. 그걸 데드가 났고요. 얘가 골드가 나면 봐야 되겠죠. 골드가 나면서 뭐가 붙어야 된다?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이날 이렇게 붙여놨죠.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거래량을 올리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이 위에 계속 양봉이 나온다면 그리고 거래량이 붙는다면 이 고점을 돌파하러 갈 것이고 아직 여기에 물량은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가격이 안 갔기 때문에 매매 붙이면서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그때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붙여놨네요. 얘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얘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여기다 양봉을 붙이고 올려놓고 아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무더기를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야 고점을 뚫습니다. 그게 아니고 얘가 못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지그재그를 하다가 빠지거나 또는 여기서 행보 하락률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돌파 매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다? 이미 선봉을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파동론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디테일한 설명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가요? 여기서도 보시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지금 보면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보이는데 이런 돌파한 자리를 보면 어떻죠? 이렇게 기준봉이 되는 자리들이 이렇게 50 골드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여기가 개폐전을 하면서 소위 말해 골드가 나오면 어떻게 하더라? 이거를 띄워놓고 어떻게 하더라? 또 상승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를 또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슬금슬금 왔다가 골드가 다시 나면서 이 거래량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 했죠?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5선을 깨면 어떻게 된다? 하방으로 내려간다 이런 관점인 겁니다. 하방으로 관점을 잡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돌파에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실패했다. 얘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관점을 자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골드가 나오면 어떻게 됐죠? 앞에 있는 고점의 이 물량, 아까 전에는 이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땠죠? 이렇게 보시면 얘가 엄청나게 큰 거래량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 가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뛰어넘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나왔죠.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점을 뛰어넘을까요? 못할까요? 왜? 물량을 대거래를 다 받아줬으니까 이 고점을 뛰어넘는 겁니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그리고 이제 음봉 달고 얼추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이후에 CDK를 매매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5선과 10선이 다시 수렴이 되고 이런 모습으로 지그재그 행보하면서 수렴이 되고 나서 방향을 봐야 되고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이 거래량보다 가름하는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마무리하는 단계로 확률값 시기에 실패하는 사례를 더 많이 봐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안 보신 분들한테 죄송하네요. 끝까지 보시는 분들 보면 어떻죠? 차트를 펴놓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눈으로. 여기에 기준봉이 되는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한댔죠? 이 거래량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래량을 원격하게 이렇게 헐컥하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못 뛰어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린다는 겁니다. 주가가. 지금 보셔도 어떻죠? 이렇게 얘가 뛰어넘었는데 갭을 올렸는데 이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죠? 주가는 그 다음부터 내려오고 나서 어떻게? 밀리더라 이겁니다. 밀리더라. 자, 그러면 앞으로 KD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이 거래량을 했습니다. 즉 여기에 물렸던 물량들을 받은 겁니다. 받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다시 골드가 나는 모습이 어떻게 될지, 다만 뭐다? 골드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골드가. 핵심 포인트를 저희 깡샘 TV 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된다.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 이게 골드가 나오면서 다시 내려왔다가 지그재그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가 이렇게 지그재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골드가 나올 때 거래량이 이렇게 빵 나와야 되는 겁니다. 빵 나오면서 올라가야만 이 고점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 KD라는 종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사례도 중요하죠. 왜? 내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원도 보시면 어떻죠? 이 자리에서 보시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래량을 못 뚫었는데 상승을 해서 주가만 이 위에 올라왔어요. 50선 골드가 나오면서. 그 어떻게 됐죠? 수렴하고 골드가 나오니까 올라갔던 주가가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입니다. 그래서 자꾸 유튜버 분들이 여기 돌파하면 무조건 사세요 합니다. 거래량이 없는데 그러면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내리는 겁니다. 지금 올리니까 어떻게 됐죠? 이 가격을 뚫기 위해서 지금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5선과 10선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NK전자 같은 케이스도 보면 어떻죠? 이렇게 보시면 자리를 보면 이거 상승했던 자리에서 어땠죠? 여기 이렇게 거래량을 했는데 이건 뭐죠? 주는데도 예외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10개 중에 3개. 이런 것들은 수급으로 계속 올렸죠. 계속. 5선을 깨지 않고. 충분한 거래량이 없어도. 다만 뭐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밀렸다가 10선 받고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없으니까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골드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 거래량을 뛰어넘고 날아갔죠. 이렇게.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C랩입니다. 여러분들. C랩도 어떻죠?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해서 수급을 올렸는데 고점에 갔는데 거래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데드나니까 당연히 내려오고, 여기도 거래량이 안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뜨렸고, 여기서 매집을 많이 했으니 밑으로 횡보하고 올리겠죠. 그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펴놓고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일봉도 분봉도 다 같은 개념입니다. 30분봉이나 15분봉이나 또는 3분봉이나 1분봉은 너무 작기 때문에 적용의 예시로 좋지는 않지만 충분히 학습하시고, 그리고 소액으로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돌파 매매, 그 핵심 기준은 뭐다? 수급을 받아주는 거래량, 기준봉의 거래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5선과 10선의 골드, 핵심의 핵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말간에 내가 매매했던 종목들과 내가 돌파 매매를 실패했던 자리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당분간만 수요일날 라방을 진행하니까요. 수요일날은 2단 폭락주에 대한 걸 한번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단기 매매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